서울의 가을 비는 언제나처럼 무자비했다. 검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거리를 삼키려는 듯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 순간 우산을 잃어버린 두 자매가 비를 뚫고 달려왔다. 그들의 손이 그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는 순간 운명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지연은 쌍둥이였다.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평범한 자매. 지은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사람들의 미소를 그려내는 일을 사랑했고, 지연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꿈을 좇는 예민한 영혼이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낯선 남자는 그들의 삶을 뒤집어버릴 터였다. 오빠, 괜찮아요? 빨리 병원에. 지은의 목소리가 비를 뚫고 울렸다.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지만 남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그들은 택시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려왔다. 작은 방 안, 비에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자매의 가슴은 불안으로 떨렸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누가 쫓아온 걸까? 지연이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구한 거야. 그게 다야. 하지만 그들의 손이 그의 이마를 만지는 순간 남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는 깨어났다. 남자는 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30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당신들 덕분에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배어 있었다. 자매는 그를 집에 눕히고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 작은 방 안은 갑자기 따뜻해졌다. 민호는 상처가 깊어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지은은 매일 출근 전에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연은 밤늦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그림을 그렸다. 왜 그 밤에 거리에 나와 계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도망치고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서.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자매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흘렀다. 민호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다. 그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려 했고 어머니는 그의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민호는 20대 초반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는 IT 회사에서 CEO로 성공했다. 억만장자의 삶은 화려했지만 외로움은 그를 갉아먹었다. 최근 회사 내부의 스캔들이 터지며 그의 비밀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의 사생활을 캐내고 있었고 그 공포에 쫓겨 비오는 밤의 거리로 나온 것이었다. 당신들은 왜 나를 도와준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쌍둥이니까요. 누군가 아프면 그냥 도울 수밖에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낯선 사람이든. 그날부터 민호는 자매의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은의 카페에서 가져온 커피 향이 방을 채우고 지연의 스케치북에 민호의 초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서울의 옛 추억을 들려주었다. 한강변에서 보낸 청춘, N서울타워의 불빛 아래서 꿈꿔온 미래. 자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 자신을, 지연은 예술가로서의 불안한 길을. 언니는 항상 나를 보호해줬어요. 하지만 나도 언니를 지키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직 털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자매의 따뜻함이 그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느 오후, 지은이 출근한 사이 지연과 민호는 집에 남았다. 지연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물었다. 오빠, 당신의 눈빛이 슬퍼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 남자를 사랑해요. 그게 제 비밀이에요.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게 왜 비밀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회사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홀로 짊어진 외로움. 지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오빠, 여기서 우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지은이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도 똑같이 안아주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부터. 민호의 삶은 서서히 변했다. 자매의 집에서 그는 CEO의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아침에 지은과 함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배우고 지연과 서울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의 부재가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비서의 전화가 왔고 그는 마지못해 출근했다. 고급 사무실에서 그는 다시 완벽한 CEO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매의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민호 씨, 스캔들이 터질 것 같아요. 당신의 사생활, 비서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대처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은 느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은 하얀 장막을 치고 세 사람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민호는 자매에게 자신의 성공을 털어놓았다. 나 억만장자예요. IT 제국을 세운 CEO죠. 자매는 놀랐다. 그럼 왜 그런 삶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은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했다. 성공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아요. 특히 내가 누구인지 숨겨야 할 때. 지연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게 당신의 힘을 더해줄 거예요. 하지만 스캔들은 점점 다가왔다. 언론이 그의 과거 연인을 캐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공포에 떨었다. 만약 이게 터지면 모든 게 끝나요. 가족도, 회사도. 어느 눈 내리는 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내 비밀을 안다. 내일 회의에서 폭로하지 마. 그의 손이 떨렸다. 자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 회의실에서 그는 평소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호 CEO, 게이 스캔들 진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도망쳤다. 서울의 눈길을 뚫고 자매의 집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이 열었다. 오빠. 그녀의 포옹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스캔들, 공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 지연은 컴퓨터를 켜고 말했다. 우리가 도울게요. 진실을 우리 방식으로 말해요. 자매는 행동에 나섰다. 지은은 카페 손님들에게 민호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파했고, 지연은 온라인에 익명 포스트를 올렸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용기를 응원해요. 서울의 젊은이들이 반응했다. SNS가 뜨거워졌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다. 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 성공은 사랑에서 왔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매가 곁에 서 있었다. 지은의 손이 그의 왼손을, 지연의 손이 오른손을 잡았다. 스캔들은 오히려 민호를 자유롭게 했다. 회사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그는 LGBT 커뮤니티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민호는 자매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요. 지은은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지연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시간이 우리를 바꿔놓았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민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해 청소년 LGBT 지원을 시작했다. 자매는 그의 파트너가 되었다. 지은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지연은 디자인으로.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민호의 말에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미래는 밝아졌다. 한 남자가 쓰러진 그 비오는 밤부터 그들의 삶은 영원히 연결되었다. 사랑은 때론 낯선 일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며 용기는 서로의 손을 잡는 데서 피어난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그는 복수를 꿈꾸며 스캔들을 부채질했다. 내가 날 버린 대가를 치러 그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회사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민호는 다시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랑을 숨긴 게 지은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요. 지연은 증거를 모았다. 연인의 거짓을 폭로하는 자료를. 서울의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연인은 패배했고 민호는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는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자유로워요. 여름이 다가왔다.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호는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숨겨진 감정. 당신들처럼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우리는 있어요. 지연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 여행은 치유였다. 민호의 마음에 꽃이 피었다. 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충분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민호는 자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집을 사세요. 우리 셋이 함께 살 집. 자매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고마워요. 그 집은 그들의 새 시작이었다. 매일 저녁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민호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는 이제 CEO이자 활동가이자 사랑받는 형제였다. 스캔들은 먼 추억이 되었고 용기는 전설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1년 후 민호의 재단은 서울 전역에 센터를 열었다. 젊은이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지은은 그곳에서 상담을 하고 지연은 벽에 그림을 그렸다. 민호는 강연을 하며 말했다. 나처럼 숨기지 마세요. 사랑은 당신의 힘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의 눈에는 자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그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다. 민호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회사 이미지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왜 우리에게 말 안 했어?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매의 도움을 받아 대면했다. 작은 식탁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내 삶을 존중할게. 그 순간 가족이 재탄생했다. 지은의 삶도 변했다. 카페에서 만난 손님, 한 젊은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언니, 사랑해봐요. 지연의 조언에 지은은 용기를 냈다. 데이트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응원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지연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의 갤러리에서 민호와 지은이 가장 앞줄에 앉았다. 동생아, 내 꿈이 이뤄졌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세 사람은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트리 아래 선물 더미. 민호는 자매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나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매는 서로를 안았다. 우리도 오빠 덕분에 강해졌어.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 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비췄다. 민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뉴욕에서 LGBT 권리를 외치며 그는 세계를 움직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그리운 건 자매의 미소였다. 집에 왔어요. 그의 말에 지은이 문을 열었다. 따뜻한 국물이 기다렸다. 삶은 그렇게 흘렀다. 상처와 치유, 사랑과 용기의 순환 속에서 2년이 지났다. 민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디자이너, 태준. 그는 지연의 친구였다. 오빠, 행복해 보여요. 지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태준과의 사랑은 천천히 피었다. 산책, 대화, 그리고 서로의 비밀 공유. 자매는 그를 환영했다. 가족이야. 이제 집은 내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재단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전통 파괴라 외쳤다. 민호는 두려웠다. 내가 너무 앞서갔나? 지연은 말했다. 아니, 이게 용기야. 그들은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거리에서 행진. 수천 명이 모였다. 사랑은 평등해. 함성이 울렸다. 시위는 성공했고 법이 바뀌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걸음. 봄, 민호와 태주는 제주에서 약혼했다. 자매가 증인이었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함께 할게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행복해. 지연은 사진을 찍었다. 영원히. 여름, 결혼식.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가족, 친구, 지지자들이 모였다. 민호의 아버지가 연설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다. 자매는 플라워걸로 서서 꽃을 뿌렸다. 사랑해요. 가을, 재단이 상을 받았다. 민호는 수상소감에서 말했다. 한 쌍둥이 자매가 나를 구했어요. 그날부터 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지은과 지연은 무대에 올라앉았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겨울, 눈 내리는 밤, 세 사람은 이제 내 사람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비 오던 그날처럼 운명이 우리를 데려왔어. 지은은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구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그런 거야. 낯선 이를 만나 사랑이 되는.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전설이 되었다. 한 남자가 쓰러진 거리에서 시작된 사랑, 용기, 치유의 이야기. 시간은 그들을 바꿨고 그들은 세상을 바꿨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영원했다. 민호의 결혼 후 삶은 더 풍요로웠다. 태준과의 일상은 작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을 하며 서울의 밤을 즐겼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재단 일로 바쁜 나날 속에서 그는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태준아,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나는 따라갈게. 지은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키워갔다. 그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언니, 결혼할 거예요. 지은의 고백에 민호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집안은 꽃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유럽으로 초대받았다. 동생아, 가봐. 꿈을 펼쳐. 민호의 말에 지연은 안겼다. 언니와 오빠가 있으니까 갈 수 있어. 하지만 행복 속에 시련이 왔다. 민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쌓여 병원 신세를 졌다. 자매는 병실을 지켰다. 오빠, 쉬어. 우리는 있어요. 지은의 눈물이 그의 손을 적셨다. 지연은 그림을 그려 병실 벽에 붙였다. 이게 내 회복의 힘. 태주는 밤새 곁을 지켰다. 민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치유되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일보다 가족이 중요해. 1년 후 지은의 결혼식.
서울의 한옥 호텔에서 민호가 신랑의 형 역할을 했다. 지은아, 행복해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언니, 아름다워. 가족이 모인 그날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내 삶을 축복할게. 지연의 유럽 여행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파리에서 만난 영감, 로마의 거리에서 찾은 자유.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아트 전시. 민호의 재단과 협력해 서울을 무대로. 이게 내 방식의 사랑이야. 전시회는 대성공. 사람들은 그림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다. 시간은 흘러 아이가 태어났다. 지은의 딸, 소연. 민호는 삼촌이 되어 안아들었다. 작은 기적이야. 태주는 웃었다. 우리도 언젠가. 그들은 입양을 준비했다. 가족은 더 커졌다. 겨울, 눈 내리는 산책로. 세 사람 이제 더 많은 이들 함께 걸었다. 민호는 말했다. 그 비 오던 밤 내가 구원받았어.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 구원받았지. 지연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연결이야. 사랑의 연결.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민호의 책이 출간되었다. 숨겨진 사랑, 드러난 용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쌍둥이 자매가 나를 살렸어요. 그들은 내 영웅입니다. 봄, 벚꽃 축제. 가족이 모여 피크닉. 소연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민호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지연은 스케치북에 그려냈다. 이 순간을. 여름, 바다 여행. 제주에서 수영하고 별을 보며 이야기했다. 미래는 밝아. 지은의 말에 모두 고개 끄덕였다. 가을, 수학의 계절. 재단이 10주년을 맞았다. 파티에서 민호가 연설했다. 시간이 우리를 바꿨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겨울, 새해, 불꽃놀이를 보며 그들은 토스트했다. 새로운 시작에 그들의 삶은 완성되었다. 낯선 만남에서 시작된 영원한 가족의 이야기. 민호의 책 출간 후 그의 삶은 더 바빠졌다. 강연 일정, 미디어 인터뷰, 재단 운영. 하지만 그는 균형을 찾았다. 매주 금요일은 가족의 밤. 집에서 요리하고 게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태주는 요리를 담당했고 지은은 디저트를, 지연은 음악을 틀었다. 소연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 집안을 밝히는 작은 태양이었다. 삼촌, 아나. 그녀의 팔이 민호를 향했다. 그의 가슴이 벅찼다. 지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남편과의 대화는 깊었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엄마로서의 나는 자매로서의 나와 같아. 보호하는 마음. 그녀는 재단에서 부모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지연은 아티스트로서의 경력을 쌓아갔다. 그녀의 작품은 런던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동생아, 자랑스러워. 민호의 메시지에 지연은 답했다. 오빠의 용기 덕분이야. 그녀는 여행 중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프랑스 화가, 알렉스. 그는 자유로웠고 그녀의 영감을 자극했다. 언니, 데려올까? 지연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지은은 웃었다.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도전이 다시 왔다. 민호의 재단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 후원자들이 줄었고 보수 세력의 압박이 세졌다. 이게 끝인가? 민호의 절망에 태주는 말했다. 함께 싸워. 내가 가르친 대로 자매가 모였다. 지은은 네트워킹을, 지연은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디자인했다. 우리 힘으로. SNS가 폭발했다. 젊은이들의 기부가 쏟아졌다. 위기는 넘겼고 재단은 더 강해졌다.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의 바다로. 소연의 첫 수영, 웃음소리. 민호와 태주는 손잡고 걸었다.
입양 서류 나왔어. 태준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가족이 커지네. 가을, 지연의 약혼, 알렉스와의 서울의 카페에서 작은 파티. 동생아, 축하해. 지은의 포옹. 민호는 토스트했다. 사랑은 국경을 넘지. 겨울, 크리스마스. 집은 선물로 가득.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산타, 모두 웃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비 오던 그날, 이 모든 게 시작됐어. 1년 후, 민호와 태준의 입양. 아들, 준호. 작은 생명이 집에 왔다. 환영해. 아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매는 이모가 되어 안아주었다. 가족이 더 커졌어. 지은의 두 번째 아이 임신 소식. 또 축하 파티. 지연의 외침. 집은 기쁨으로 넘쳤다. 시간은 흘렀다. 5년 후, 재단은 국제적으로 성장했다. 민호는 운에서 연설했다. 사랑의 권리, 인류의 권리. 박수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을 안았다. 아빠 왔어. 준호의 미소, 소연의 포옹. 태준이 기다렸다. 오늘도 영웅이야. 지연과 알렉스의 결혼. 파리에서 가족이 날아갔다. 에펠탑 아래 서약. 영원히. 지은의 가족도 커졌다. 아들 민준. 이름은 오빠에서 따왔어. 그녀의 말에 민호는 감동했다. 10년 후, 회상. 비 오던 거리 사진을 보며 그날 우리가 만난 게 기적. 모두 동의했다. 인생은 순환, 사랑은 영원. 그들의 이야기, 서울의 전설로 남았다. 민호의 운 연설 후 그의 명성은 세계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작은 집을 사랑했다. 여기가 내 뿌리야. 태준은 웃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이제 학교에 다니며 아빠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호는 가슴이 벅찼다. 내 방식으로 살아. 지은은 두 아이를 키우며 바빴다. 민준과 소연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남편과의 사랑은 여전했다. 가족이 내 힘. 그녀는 책을 썼다. 어머니의 용기. 베스트셀러. 지연은 알렉스와 함께 스튜디오를 열었다. 파리 서울 연결 아트. 국경 없는 예술. 그녀의 작품은 사랑의 스펙트럼을 그렸다. 하지만 삶의 시련. 민호의 아버지 병, 암 진단. 병실에서 민호는 손을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늦었지만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 가족이 모여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눈물, 자매의 위로. 아버지의 장례 후 민호는 강해졌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게요. 여름, 가족 모임, 강원도 펜션, 아이들의 놀이터. 준호와 민준이 축구, 소연이 꽃따기, 어른들은 불꽃놀이. 이게 행복이야. 지은의 말. 가을, 재단 15주년, 콘서트, 지연의 음악, 민호의 연설. 함께한 시간에 감사. 겨울, 눈사람 만들기, 아이들의 웃음. 할아버지처럼 만들자. 준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시간 흘러 아이들 성장. 준호 10살, 학교 프로젝트. 아빠의 이야기 써. 민호는 웃으며 썼다. 구원자들. 소연 8살, 발레 공연. 지은의 눈물. 내 딸, 빛나. 민준 5살, 첫 단어. 사랑. 지연의 임신. 조카 생겨. 모두 환호. 민호 40살 생일. 파티. 40년. 감사. 태준의 키스. 지은 35살. 승진. 학교 교장.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사명. 지연 35살. 개인전. 사랑의 색채. 20년 후. 회상. 비 오던 거리. 그날부터. 아이들 어른. 준호 대학. LGBT 활동. 아빠 따라. 소연 예술가.
이모처럼. 민준 의사, 사람 구할게. 지연의 아이, 파리 태생, 국제가족. 민호와 태준, 은퇴 준비. 여행 갈까? 세계 일주. 지은의 손자, 순환. 최종, 서울탑 불빛 보며. 사랑은 영원. 끝. 민호의 40대는 성숙의 시기였다. 재단을 후배에게 넘기고 그는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자 태주는 은퇴한 디자이너, 집을 꾸몄다. 우리 둥지. 준호이 대학 입학. 서울대, 사회학. 아빠, 나도 싸울게 졸업식에서 민호 연설. 내 꿈 따라가. 소연의 첫사랑. 소녀. 아빠, 어떻게 말할까? 민호 안심시켰다. 진심으로. 민준의 의대 입시. 힘들지만 할게 지은 응원. 지연의 출산. 딸, 리아. 프랑스 이름이지만 한국 심장 알렉스 자랑. 가족 모임 매년. 추석, 설날. 한식, 이야기. 실현, 태준의 병 심장. 수술 성공. 내 곁에 있을게 민호의 맹세. 여행, 이탈리아. 로마 광장. 사랑의 도시. 집으로, 준호이 약혼. 남자, 현우. 아빠처럼. 결혼식, 서울. 축복해. 소연의 전시. 감사. 민준의 졸업. 의사. 첫 환자. LGBT 청소년. 구원자. 지연의 10번째 생일. 파티. 영원한 젊음. 민호 50대. 회고록. 시간의 사랑. 출간. 60대. 손주들. 준호이 아이. 태민. 할아버지. 소연의 결혼. 여자 유진. 행복. 민준의 가족. 아내와 딸. 지연의 은퇴 전시. 인생의 캔버스. 70대. 건강관리. 요가. 산책. 함께 늙자 태준과. 80대. 회상책 비 오던 밤. 90대. 병상. 가족 둘러. 사랑의 마지막 미소. 유언. 용기 전에. 장례. 서울. 수천 명 전설. 자매. 이제 홀로. 지은과 지연. 80대. 오빠 같지만 함께. 지은의 마지막. 동생아, 만나자. 지연의 최후. 사랑 영원. 아이들, 손주들, 이야기 전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적. 세대 이어. 서울거리. 비 오는 밤. 누군가 구원. 순환. 끝. 의미. 사랑은 시간 초월. 용기 영원. 전체 이야기의 마무리. 민호의 죽음 후 재단은 영속되었다. 준호가 이어받아. 세계센터. 아빠의 꿈. 소연의 아트스쿨. 사랑 그려. 민준의 병원. LGBT 클리닉. 치읓. 태민. 손자. 작가. 할아버지의 이야기 쓰겠어. 비 오는 서울거리. 젊은이 둘이. 도와줄까? 순환 시작. 가족 모임. 매년. 기억해. 지은과 지연의 묘지. 꽃 피고. 자매의 용기. 민호와 태준의 석. 영원한 사랑. 세상. 변했다. 법. 마음. 그들의 덕. 최종 메시지. 낯선 구원. 시간의 변화. 사랑의 힘. 인생. 아름다움.